458번입니다. 자, 이 원을 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라고 하네요. 바로 점대칭입니다. 바로 점 마이너스 1,4에 대한 대칭을 했을 때의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하죠. 자, 그러면 기존의 원은 중심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x 개수의 반의 보호 반대니까 3이 되고 y 개수는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 제곱은 자, 각각의 제곱 9에다가 0의 제곱은 0이고 자, 8을 빼야 되겠네요. 따라서 r 제곱이 1이니까 반지름 또한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하나 대칭 이동을 하나 원의 중심의 좌표는 바뀌겠지만 반지름은 바뀌지 않겠죠. 따라서 여기서 벌써 4번과 5번은 반지름이 2가 되기 때문에 답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을 바로 뭐에 대한 점 마이너스 1,4에 대한 대칭을 하라고 했으니까 원의 방정식에 해도 되지만 우리는 점대식 열심히 공부했죠. 2배 마이너스 x, 2배 마이너스 y 많이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2배니까 누구를 2배? 자, 바로 대칭의 중심을 2배 합니다. 2배 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는데 2배 마이너스 x좌표 원래 x좌표 3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5가 되고요. 2배 마이너스 y니까 4를 몇 배 하면 2배 하면 8이 되겠네요. 그죠? 8 마이너스 y좌표 0이 되어서 바로 8이 되어서 중심이 마이너스 5,8이 되고 반지름의 제곱은 여전히 1이니까 반지름은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심이 마이너스 5니까 표준형으로 나타낼 때는 x 플러스 5의 제곱이 돼야 되고 바로 y 마이너스 8의 제곱이 되는 바로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물론 2배 마이너스 x, 2배 마이너스 y 말고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중심을 a, b로 놓았을 때 a, b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한 점대칭이니까 이 두 개의 두 원의 중심의 좌표에 바로 중점이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죠. 따라서 x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 합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고 그리고 y좌표 두 개 더한 것을 2로 나눈 게 바로 뭐가 된다? 4가 되니까 바로 8이 되면 되겠죠. 자,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이 되고 B 값은 8 마이너스 0이 되어서 동일하게 마이너스 5와 8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바로 무엇입니까? 2 마이너스 1의 몇 배다? 2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배 마이너스 x좌표. 이 8이 바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중심의 y좌표를 2배한 바로 2 곱하기 4가 되죠. 이 4를 2배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y좌표 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점대칭일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2배 마이너스 x 그리고 2배 마이너스 y가 된다는 거. 이 2배는 누구? 바로 이 대칭의 중심인 x좌표를 2배, y좌표를 2배 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459번입니다. 점 A, 0을 점 A, 0을 누구에 대하여 바로 점 4, 3 점대칭을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럴 때 그 결과가 마이너스 3, b가 됩니다. 이때 a와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배 마이너스 4를 2배 하면 8이 되겠죠. 8 마이너스 x좌표 a가 바로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이고
2배 마이너스 3을 2배 하면 6이 되겠죠. 2배 마이너스 y좌표 한 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b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돼야 되나요? 11이 돼야 되고요. b 값은 바로 1이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수 AB의 곱은 바로 11 곱하기 1, 바로 11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죠. 아시겠죠? 460번입니다. 자, 두 포물선이 이 점 알파, 콤마, 베타에 대해서 바로 점대칭이라고 할 때, 그 어떻게 보면 대칭의 중심인 이 알파, 베타의 바로 좌표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알파, 베타에 대한 점대칭이니까 우리 기억나죠? 바로 y 자리에는 뭘 대입하면 됩니까? 2배 마이너스 y죠. 따라서 이 점대칭의 중심에 y좌표 베타에 2배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이 모든 x 자리에는 무엇을 바로 2배 마이너스 x b 알파 마이너스 x를 대입한 후 정리해서 이 식과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식의 두 번째 포물선의 y 자리에 이 베타 마이너스 y, x 자리에 이 알파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정리한 다음에 첫 번째 포물선과 같은 식이 나오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정리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귀찮다는 것을 알겠죠. 그러면 이 포물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 점 알파, 베타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이 두 번째 포물선 위로 다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점대칭의 중심만 찾기 때문에 바로 이 포물선 위에 어떤 한 점만 가지고, 즉 도형의 방정식을 가지고 점대칭을 하지 말고 어떤 특정한 점 한 점만 가지고 점대칭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말했지만 원에서의 크리티컬 포인트는 바로 무엇을 이용하자? 원의 중심을 이용하자고 했죠. 그러면 포물선에서는 바로 무엇? 꼭지점을 이용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를 구해보면요. 자, 대칭의 바로 이 대칭축, 즉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무엇이 되나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니까 바로 1이 되겠네요. 따라서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니까 1을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가 되어서 꼭지점의 좌표가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꼭지점의 x좌표, y좌표 1,2를 바로 점 뭐에 대해서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점대칭을 한 결과가 다음 포물선의 바로 꼭지점의 좌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 포물선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주어졌으니까 꼭지점을 생각해 보면 x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6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자,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3을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9 플러스 18에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20에서 18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꼭지점이 3,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 대칭의 중심이 이 두 꼭지점에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중점이 되어야 되겠죠. 즉, 어떤 2차 함수 하나를 점 뭐에 대해서 바로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점대칭을 하면 모든 점들이 이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바로 대칭이 되니까 그 중에 꼭지점만 우리가 뭐 해도 예를 들어서 이 점 알파 베타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면 이 꼭지점이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이 점을 중심으로 x 이퀄 알파 대칭
y 이퀄 베타 대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점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을 하면 바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위로 볼록인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즉, 어떤 다른 점도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하면 이 점은 바로 어디로? 이쪽으로 바로 대칭이 된다는 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크리티컬 포인트인 꼭지점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칭의 중심이 두 꼭지점에 바로 뭐가 된다? 중점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중점이니까 두 개에 대해서 2로 나누면 되겠죠. X좌표 더하면 4니까 2로 나누면 알파가 바로 2가 될 것이고, 자, Y좌표 2와 마이너스 2를 더하면 0이니까 2로 나누어도 0이 되어서 바로 이 두 포물선은 점 2,0에 대해서 대칭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알파와 베타의 합은 2가 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 또 어떻게 하라고요? 2배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x좌표 1을 빼주면 바로 꼭지점 2 x좌표 3이 되고 2배 마이너스 y좌표 2를 빼주면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므로 2알파가 4가 되니까 알파가 2가 되고 자, 이 베타가 바로 0이 되니까 베타가 바로 0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칭의 중심은 두 꼭지점의 중점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도 되고, 자, 이렇게 2배 마이너스 x, 2배 마이너스 y를 이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2배 마이너스 x, 2배 마이너스 y는 선생님이 청각적으로 딱 들리는 소리가 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461번입니다. 자,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ax를 점 2,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이 포물선, 새로운 포물선과 y 꼴 2x가 만나는 두 점, 바로 교점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합니다. 자, 해석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이 점대칭을 한 포물선의 식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포물선을 점 2,1에 대해서 점대칭을 하니까 우리는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해줘야 되니까 바로 y 자리에 2배 마이너스 y, 즉 1을 2배 하면 얼마가 되죠? 2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각각의 x 자리에는 2배 마이너스 x, 4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그 식이 바로 자 새로운 바로 대칭 이동한 포물선의 바로 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y 자리에 2배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요. 자, x 자리에 각각의 2배 마이너스 x인 4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에 4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점 2,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포물선의 도형의 방정식 즉 2차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식을 좀 정리해 보시면요. 자, x제곱은 여기만 있네요. x제곱. 자, 그리고 x는 여기에 마이너스 8x가 있고, 맞나요? 여기는 플러스 ax가 있습니다. 따라서 a로 묶어버리면 a 마이너스 8x로 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수항은 여기 16과 마이너스 4a가 있습니다. 16 마이너스 4a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를 y꼴로 정리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y꼴 마이너스 y를 이항하고 모든 우변에 있는 것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x가 되고 마이너스 4a가 이하하면 플러스 4a가 되고 16이 이하하면 마이너스 16이니까 2와 더해서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포물선을 2,1 점대칭을 하면 바로 다음과 같은 2차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2차 함수, 즉 포물선의 방정식과 이 여기 있는 y 꼴 2x, y 꼴 2x가 만나는 이 두 점이 바로 원점에 대하여 대칭한다 그랬죠. 자, 이 문구도 여러분들 시험이나 학교 시험이나 자,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거든요. 이 식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바로 이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아마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원점은 한 이 정도에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다?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공통수학 원부터 많이 했지만 이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우리가 x좌표를 각각 무엇으로 한다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그 알파 베타는 교점의 x좌표잖아요. 그 교점의 x좌표는 2차 함수와 직선을 연립한 방정식의 바로 실근이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좌표를 만약에 생각할 때 이 좌표가 알파 콤마가 되겠죠. 그러면 y 좌표는 2차 함수에 대입할 필요 없이 이 y 꼴 2x에 대입하면 되니까 바로 y좌표는 2알파로 나타내면 되고 이 베타라는 이 점은요. 베타 콤마 2베타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 점을 폭물선에 대입하지 말고 직선에 대입하면 바로 y좌표도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원점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알파 베타로 둘 필요 없고요. 자, 이 바로 이 두 점은 원점에 대한 대칭이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로 여기가 베타라면 이 알파를 무엇으로 두는 게 편하겠습니까? 마이너스 베타가 편하겠죠. 왜? 두 개의 x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0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두 x좌표의 합이 바로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알파, 베타 두 개의 바로 문자로 처리하지 말고 하나의 거점을 알파로 둔다면 다른 하나의 거점을 무엇으로 두면 된다? 마이너스 알파로 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한 문자로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y좌표까지 생각한다면 여기는 알파 콤마 2알파는 라는 거점이 되고 이 점은 마이너스 알파 콤마 마이너스 2알파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다시 돌아와서 이 이차 함수와 직선의 바로 교점이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니까 자, 각각을 연립해 보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x 플러스 4a 마이너스 14랑 누구랑 y 꼴 2x와 연립하면 되겠죠. 그 연립한 바로 그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두 근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x제곱 모두 다 이항하면 x제곱이고 여기가 플러스가 이항하니까 2x와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마이너스 6x가 된다는 것 알 수가 있겠나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4에 플러스 14 이꼴 0에 두 건이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계산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봅시다. 이 x를 이항하면 a-8x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기존에 플러스 2x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x로 묶어버리면 a-8 플러스 2x가 동요항 처리했는 거죠. 따라서
a 마이너스 6x로 바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근이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 얼마 됩니까? 합이 바로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를 더하면 0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0이 바로 A분의 B의 계수, A분의 B의 부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6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따라서 A 값은 6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곱까지 갈 필요도 없죠. 바로 두 근의 합이 0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x제곱 계수분의 x계수의 부반대가 바로 0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a 값이 6이라는 것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62번입니다. 9점 2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5가 직선 y꼴 ax 플러스 b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이 마이너스 4 5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이 점과 이 점이 서로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직선이 바로 대칭축이 되겠죠. 따라서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되는 바로 선대칭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직선 y꼴 ax 플러스 b에 대하여 이 점을 대칭하면 얼마가 된다? 2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많이 했지만 서로 선대칭이 되니까 여기가 수직이 되면서 바로 얘는 이등분이 되는 거죠. 길이가 같아야 되죠. 따라서 이 직선은 이 두 점에 바로 이 두 점에 바로 무엇이 된다? 선분의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고 했죠. 수직 이등분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내용 안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수직이라는 조건과 이등분한다는 조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바로 미지수 두 개 A, B를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직 조건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두 점을 이은 기울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는 이거죠. 그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에서 2까지 얼마 증가하겠습니까? 6 증가할 것이죠. 그럼 5에서 마이너스 3까지는 8이 감소하네요. 그죠? 따라서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y꼴 ax 플러스 b의 이 기울기 바로 a는 얼마가 되면 된다? 수직 조건에 의해서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결론적으로 역수치하고 부반대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a는 4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놈의 바로 기울기가 수직 조건에 의해서 4분의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등분 조건을 이용하면 되니까 이 두 점의 중점이 바로 여기잖아요. 그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으면 된다? X좌표의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2의 평균은 마이너스 1이 되고 Y좌표의 평균이니까 바로 얼마가 되겠다? 2의 반이니까 1이 되겠죠. 즉 마이너스 1,1이 바로 중점인데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Y 자리에 1을 대입하고요. A는 조금 전에 4분의 3을 구해놨잖아요. 그리고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1은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B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B는 1 플러스 4분의 3이 되어서 4분의 얼마 됩니까?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 값은 얼마이고요? 4분의 3이고 B 값은 4분의 7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는 4분의 얼마가 되겠다? 10이 되네요. 따라서 2로 약분하면 2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선에 대한 이 직선에 대한 바로 대칭 관계일 때는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선분의 바로 수직 이등분선이 바로 y 이꼴 ax 플러스 b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63번입니다. 자, 점 7,5가 있습니다. 점 7,5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 이 점을 자, y꼴 3x-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하죠. 자,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을 해버리면 한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이 점에 바로 무엇을 좌표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y꼴 3x-1이 이 두 점에 바로 뭐가 된다? 수직 이등분 선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점의 좌표를 뭐 A, B로 둬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직 이등분선이 되니까 앞에서 했죠?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3이니까 이 두 점의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어야 되겠다? 바로 역수치하고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면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A-7분의 B-5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중점을 구할 수 있죠. 중점은 2분의 X좌표 2분의 y좌표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자, 이 점 또한 바로 y 이꼴 3x-1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분의 b 플러스 5는 3배의 2분의 a 플러스 7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 두 식을 가지고 연립 방정식 처리해주면 A 값과 B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변을 두 배 하면요. B 플러스 5는요. 자, 2가 약분되니까 3A 플러스 21이 되고 두 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꼭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3A 마이너스 B, B가 이항했습니다. 요게 19가 되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19가 되어서 마이너스 1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요 마이너스를 자 분모로 줄게요. 그러면 자 대각선은 서로 같으니까 곱이 같으니까 a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3배를 하면 마이너스 3b 플러스 15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 플러스 3B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항하면 2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가지고 처리하면 되는데, 자, 이 식을 가지고, 이 아래 식을 가지고, 자, 몇 배에서 3배 하겠습니다. 3배 하면 얼마 되죠? 3회가 되고요. 3배 하면 플러스 9B가 되겠습니다. 자, 3배하면 66이 되겠네요. 자, 두 식을 변변 뭐 해주자? 바로 빼주면 바로 아래 식에서 위의 식을 빼버릴까요? 그러면 9b 마이너스 마이너스 b니까 10b가 될 것이고요. 66에서 마이너스 14를 빼니까 플러스 14가 되니까 8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 값은 얼마? 8이 나오는 거고요. 자, b를 어디에? 자, 여기에 대입할까요? b 값 8을 여기에 대입하면 3a. 자, 8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14에 마이너스 8을 이항하면 플러스 8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3a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되어서 바로 a 값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바로 몇 콤마 몇이 되어주면 되겠다. A가 마이너스 2고 B가 8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2 콤마 8이 바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64번입니다. 자, 하나의 원을 직선 y꼴 ax 플러스 b에 대하여 자,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이럴 때 바로 a, b, c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원을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바로 크리티컬 포인트를 이용해서 가면 된다고 했죠. 굳이 자, 방정식, 즉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중심을 가지고 해도 충분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원은 평행 이동하나 대칭 이동하나 어떻다? 바로 반지름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이 서로 어떻게 된다? y 꼴 ax 플러스 b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 되면서 이 길이가 같아지죠. 그러므로 이 직선은 이 원 두 개의 중심을 서로 수직 이등분한 직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첫 번째 원의 중심을 찾아보면 x계수 반의 보호반대, y계수 반의 보호반대라서 2,5가 되고요. 반지름은 제곱은 각각의 중심의 좌표를 제곱한 다음에 상수항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2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R제곱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반지름도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원은요, 중심이 얼마 됩니까? 자, X계수 반의 보호 반대니까 바로 4가 되겠죠. Y계수 반의 보호 반대니까 3이 될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각각을 제곱하면 16 플러스 9가 되는데 C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C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서 바로 C의 값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R 제곱이 1인데 여기는 R 제곱이 얼마가 되어줘야 된다? 자, 반지름은 바뀌지 않으니까 동일하게 1이 되어줘야 된다. 따라서 C값은 자 25에서 1을 빼면 되니까 C값은 바로 24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따라서 바로 여기 있는 기울기와 y절편만 찾으면 되는데 이 직선이 이 두 원의 중심에 수직 이등분선이 되니까 자, 먼저 이 두 중심의 기울기를 먼저 찾아보면요. 기울기는 자, 2가 4가 되기 위해선 두 개 증가하면 5는 3이 되기 위해서 두 개가 감소해야 되죠.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대칭축은 바로 어떻게 된다? 역수에 부호반대니까 바로 A 값은 얼마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Y 꼴 X로 가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중심을 바로 중점을 찾아보면 되죠. 두 개 평균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X좌표는 6이 되니까 평균은 3이 되고 Y좌표는 8이 되니까 4가 되겠죠. 이 3,4가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죠. 따라서 y가 4고 x가 3이면 a가 1이니까 3 플러스 b가 되어서 b 값 또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직선은 y 꼴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a와 b와 c를 모두 다 더해주면 a가 24, A가 1, B가 1, C가 24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1 더하기 1 더하기 24가 되어서 자, 26.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바로 암산해서 처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도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중심의 수직 이등분선이 바로 y 꼴 ax 플러스 b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직선에 대해서 원을 대칭하면요, 우리가 두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공통현의 방정식은 두 원을 서로 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원이 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몇 개 없잖아요. 얼마 없잖아요. 그래도 공통현의 방정식은 똑같겠죠. 그러면 접했을 때의 이 공통현의 방정식도 두 원을 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반지름이 똑같을 때 두 원이 이렇게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 두 원을 빼버리는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는 요령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x제곱과 y제곱 빼면 다 사라지죠.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8x를 빼면 바로 뭐가 된다? 4x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10y에서 마이너스 6y를 빼면 마이너스 4y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28에서 c를 빼야 되겠죠. 28에서 c를 빼면 바로 그게 0입니다. 이 식이 바로 y 꼴 ax 플러스 b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C를 먼저 구해보면 C는 바로 무엇을 이용해서 반지름의 길이는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24를 먼저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C가 24니까 이 식은 4x-4y 자, C가 23으로 플러스 4 이꼴 0이 되고 자, 4로 양변을 나누어 주면 x-y 플러스 1 이꼴 0이 되어서 바로 y 이꼴 x 플러스 1이 나오니까 자, 이 y 이퀄 x 플러스 1이 바로 이 대칭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 값은 1, b 값은 1 이렇게 빠르게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알아주기 바랍니다. 바로 반지름이 똑같을 때죠.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일 때는 이 식 자체가 바로 이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처럼 두 원을 뭐 하면 된다? 빼버리면 된다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알아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